근데 결국에는 누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병원이냐? 여기는 의사라고. 똑같이 의사가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처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그러면 여기는 간호사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야?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임상병, 뭐 이런 물리사. 물리사라든지 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뭐 청소하는 아줌마, 원무과 뭐 이런 식으로. 네. 왜 이 사람들이 일로 올 수가 없어요? 거들이 면허증이죠.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면 이 의사가 누구를 처방하기 위해서, 환자를 처방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서포트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서포트도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전공의들이 이제 사직서를 내니까 가장 피해본 사람이 누구냐? 라고 이제 좀 따져보니까 결국엔 누굽니까?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이 갑자기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일부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을 무급휴직시키고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원을 이해하기 전에 관점을 하나 잡아야 돼서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군대를 가보면 군대에는 그냥 다 쉬운 거니까 이걸 가지고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은 육군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병이 중요해요. 병사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병사가 직접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사를 훈련시키는 게 누가 있냐면은 부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병사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해주고요. 기술적인 훈련을 하고 여기는 전술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네, 지금 많이 이제 좀 퇴색되긴 했는데 원래 부사관을 두고 장교를 둔 이유는 뭐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쪽은 무엇을 맡냐? 기술을 맡고 여기는 전술을 맡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렇죠. 서양의 모든 제도는 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장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해군에서는 누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부사관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해군의 핵심은 배잖아요? 근데 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배 하나에 모든 사람이 다 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배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술이에요. 배가 운행을 할 때 여기는 뭘 할까요? 여기는 조타수를 잡고 어디로 나가야지 어떻게 갈지 작전을 짠다면 배가 그 기능을 하게 만드는 건 다 누구의 힘이에요? 부사관들의 힘이라고. 그래서 이 병사들은 뭐 합니까? 이 병사들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관은 배를 움직이고 장교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을 짜지만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부사관들이다. 그게 이제 해군이다. 이거. 공군은 어떻게 되냐? 공군은 장교다. 왜냐하면은 비행기에 몇 명 타요? 한두 명. 한 명 타요. 장교만 타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비행기가 뜨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 부사관들이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사들이 뭐 해요? 새 쫓아요. 그렇죠. 뭐 꼭 새를 쫓는 게 아니라 활주로 관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재미로 이제 새 쫓는다 이렇게 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투기에 새 들어가면은 새도 죽지만 전투기도 폭파된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이 기능들을 보세요. 네. 기능들을 보면은 기술의 고도화가 될수록 누가 제일 중요해지냐가 보이는 거죠. 이게 공군이기 때문에 장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공군이 제일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공군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기술 집약적인 게 비행기잖아요. 네. 항공모함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 말은 없어 사실. 근데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냥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그랬을 때 이런 중요성이 있다. 그런데 기술로 봤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보자고요. 육군이 병사가 부사관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자, 부사관이 장교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그런데 해군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병사가 부사관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얘기라.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네가 일로 오는 교육을 받으려면 꽤 오랜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지.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다른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장교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작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서 일로 여기로 넘어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네.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것도 더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기술이 누구에게 집약돼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집약이 돼 있단 말이야. 이 파일럿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기술 집약적이다 보니까 이쪽을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려면은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넘사벽인 것처럼 여기서 여기서는 또 넘사벽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내는 공간과 이 사람이 지내는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굳이 했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한 거고요. 요걸 가지고 한번 병원을 가볼게요. 병원에는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하냐 했을 때 다 일을 하고 다 복잡해요. 근데 결국에는 누가 일을 하게끔 만드는 게 병원이냐? 여기는 의사라고. 똑같이 의사가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처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보면 여기는 간호사라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야?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임상병, 뭐 이런 물리치료사. 물리사라든지 뭐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뭐 청소하는 아줌마, 원무과 뭐 이런 식으로. 네. 왜 이 사람들이 일로 올 수가 없어요? 퍼들이 면허증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갈 때면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의사가 누구를 처방하기 위해서 환자를 처방하기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거라. 공군하고 똑같죠. 이 장교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의사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서포트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서포트도 필요하다. 엑스레이 찍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의사가 환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여기 교수나 전문의가 있지만 여기 전공의가 있죠. 그래서 교수와 전문의가 협업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만 환자를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라고. 어떠한 경우에는 이렇게 온전히 갖춰져 있어야 가능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원래대로 환자를 다양한 사람이 보려고 하면은 여러 명이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지 이상적이에요? 어떻게 돼야 이상적이야? 전문의가 여기 전문의 이렇게 가면은 이상적이죠. 그게 돼요? 원래는 돼야 돼. 그래서 원래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전문의와 교수의 구성이 90%고 전공의의 구성이 10%이기 때문에 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전공의의 영향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비싸. 수술 한번 받으려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비싼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해지냐면은 이 전문의가 아니라 전문의 플러스 전공의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의 가격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어떤 걸 해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가치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60대 4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확률로 있으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이런 조합이 나올 확률이. 여기에서는 90대 10이면 이 조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 60대 40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 지금 종합병원에서 누가 그만뒀어? 전공의들이 다 그만뒀으니 이 전문의로 꾸려줄 수 있는 영역이 커버될 수 있는 영역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 자, 90%가 10%를 커버하는 거와 60%가 40%를 커버하는 거는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사가 없어. 자, 100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조금 오버해서 하자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100%의 일을 하다가 120%로 일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커버 칠 수 있는 거는 60%를 커버 치다가 진짜 오버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불사른다 하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72%가 되는 거야. 120%라고 해봐요. 여기에서는 전공의들이 다 그만둬도 뭐 하면 돼? 이 사람들이 10%만 더 일하면
99%가 커버한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만둔 이유는 뭐야? 이걸 보여주려고 그만둔 거라고. 만약에 이러한 상태였으면은 전공의들이 그만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누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전문가 열심히 일하면 되고 그동안 뭐 하면 돼요? 다시 새로 뽑으면 된다고. 커버 치는 동안 뽑을 수 있잖아. 내가 100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110으로 일을 하면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이 커버가 쳐진다라는 그 희망이 있으면 이게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72%고 계속 펑크 나는 28%를 두고 보면서 이걸 희망을 가질 수 있냐 이거지. 아니라고.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일단은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그런데 병원에서 메인으로 일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의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할 게 없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과잉으로 채용된 거라고. 고용된 거죠. 자, 사업에서 과잉으로 고용이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적자로 돌아서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돼? 이 사람들을 뭐 하면 안 돼? 이 병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순간 망해. 과잉 고용된 사람들이 일하는 순간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구조조정.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이게 되냐는 거지. 우리나라는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나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가면서 쉬어라. 그래서 뭐라 그래? 무급 휴가를 그대로 써라. 이렇게 썼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 그래? 싫다. 왜 그래?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이 사람은 대부분이 계약직이라고 고용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돼? 정규직.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네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노조가 있어. 간호사도 노조가 있고 누구도 노조가 있죠. 근데 의사는 노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들어야겠네. 의사는 뭐 하면 돼요? 회사하면 되지. 나가서 개원하면 된다고. 그래서 개원하겠다고 계약을 파기했죠. 계약을 파기했더니 뭐라 그래? 병원에서는 뭐라고 못하고 나라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 파기했더니 뭐 한대요? 철컹을 한대. 있으면은 있어서 환자가 죽으면 철컹인데 그거 피하려고 그만뒀더니 뭐 하래? 철컹이래. 외통순.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뭐 하는 거야? 이럴 거면 나 의사 안 해. 이 교수들도 지금도 힘든데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나도 못해야. 이거는 환자를 두고 안 해가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거를 안 하는 줄 알아. 의사가 환자 되게 생겼네. 의사가 죽게 생겼다니까. 아니 이 일을 지금 우리나라의 의사의 노동 강도가 작다고 생각하나 봐. 다 드라마만 봤어. 드라마에서는 막 기타 치고 노니까 노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진료를 가면 그렇죠? 외래 진료만 하는 줄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외래 진료 끝나면 뭐해?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자, 종합병원의 구조입니다. 종합병원의 구조인데 종합병원에서 돈을 버는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복잡한데 이거 우리가 세워가지고 돈 벌 일은 없으니까 이 구조만 알면 좋겠다. 자, 이제 어떻게 돼? 첫 번째 환자가 오죠. 환자가 오면은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접수, 진료. 진료를 해야 돼.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를 해서 병이 발견이 돼야 되죠. 근데 그냥 딱 보면은 발견이 되냐고. 찍어봐야죠.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해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대부분 종합병원까지 왔으면은 뭘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야? 중증 환자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중에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어요? 2번.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 요 밑에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뭐 하는 데이냐면은 여기는 진료 보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그다음에 수술하는 거죠. 그게 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높이 올라가는 이것들은 다 뭐야? 여기가 2번이라 2번. 2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부분이 뭘 해야 된다고요?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후로 있어요. 전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번에 있으면서 뭘 해? 이쪽으로 검사도 하고 진료도 받고 그다음에 수술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그냥 평범하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수술 전날
그 다음에 당일,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보는 거죠. 전날은 준비하고 당일이 돼서 회복이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바로 퇴원. 퇴원시키는 거야. 근데 종합병원에서 회복은 뭐예요?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종합병원에서 회복이란 뭐야? 뭐가 회복이 돼야 돼? 일상생활. 의식이 회복이 되면 회복이다. 일식. 의식이 돌아와서 좀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 회복이라. 근데 우리는 아직 상처가 안 아물었는데 막 이런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꼬맨데 잘 꼬매지고 의식이 회복되면 뭐 하는 거야? 퇴원을 시킨다. 그래서 이 퇴원은 여기서 퇴원을 하게 되면 보통 어디로 가냐면은 나 좀 회복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입원을 돌보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있는 병원들은 무엇이 주가 되냐면은 입원이 주가 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 병원은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게 왜 없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2차 처리를 하는 병원이라는 거지. 우리가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갔다가 3차 병원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3차 병원에서 끝난 사람들이 2차 병원을 오고 1차 병원으로 가는 것도 있다고. 수술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회복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진료는 여기서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와, 이게 하는 일이 많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지. 이거 왜 얘기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자, 종합병원은 뭘로 먹고 살아야 되냐? 수술. 수술이다. 수술. 무슨 얘기냐면은 입원이 3일이면 입원비만 받아. 네. 여기다가 플러스 수술을 하면은 단가가 올라가지. 그래서 굴러가는 게 종합병원이라. 그러면은 여기 오는 진료는 뭐야? 이런 외래 진료는 왜 받는 거야? 이쪽으로 갈 사람들을 골라내느라고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걸로는 뭐가 날 수가 없어요? 수익이 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내려고 뭐라고 했냐면은 특진이라는 것을 했었단 말이야. 왜? 교수들 월급 줘야 되니까. 네. 그랬더니 뭐래? 특진도 하지 마! 뭐 이런다고. 특진 왜 받냐? 뭐 이런 식으로. 민영화냐.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받으면 난리가 나지. 뭘 받고 싶으면서. 서비스는 받고 싶으면서. 그러니까 어디만 자꾸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 입원 단가가 올라가고 수술 단가가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수술이 A라는 수술이 있고 B라는 수술이 있다. A라는 수술이 성공률이 90%고 B라는 수술은 91%야. 어떤 수술을 받을래? B. B지. 자, 그러면 이게 80%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B지. 근데 여기는 보험이 돼요. 여기는 네요. 안 돼요. 그럼 뭐 받을래?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오는 거야. 여유 있으면 B. 사람이 10%의 확률이 있잖아. 네. 내가 돈을 안 내서 20%의 확률이 든다는 거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질 수 있냐니. 확률의 리스크.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에 들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써야죠. 근데 이거를 누가 자신해? 의사가 그래서 자신 못해요. 이걸 자신했다고 어떻게 돼? 잠깐. 내가 80%를 확률로 성공할 겁니다라고 했다가 막 갑자기 막 20%에 들어가지고 죽었어. 그럼 그거 누가 책임을 져? 선택한 사람. 그래서 절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이걸 하라, 이걸 하라, 이걸 하라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은 대부분이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 단가가 올라가서 여기서 뭐를 받을 수 있어?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없어졌어? 이 수술하는 과정 중에 자,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진료도 혼자 할 수 있고 검사도 혼자 할 수 있고 이건 다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뭐는 안 돼? 수술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시스트가 필요하다고. 그래, 이 어시스트를 누구로 썼어? 전공의를 썼어. 왜? 싸니까. 싸니까. 그러니까 왜 전공의는 왜 싸게 와? 여기 와서 배울 수 있으니까. 이 구조를 다 망가뜨리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 빠지니까 얼마큼이 빠졌어? 40%의 공백이 생겼죠? 네. 그러면 이 전공의 40%에 대해서 이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간호사라든지 또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날아가게 생긴 거라고. 할 게 없어. 이 구조를 다시 만들지 못하면은 병원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돼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이거지. 그런 사람이 무슨 정책을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임상을 안 해본 사람이 정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구조를, 시스템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기획일 수도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봅시다.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다고? 스마트폰은 핸드폰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핸드폰은 뭐만 해? 전화만 하는데 스마트폰은 전화에다가 각종 소프트웨어가 있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좋죠. 근데 어떨까요? 비싸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한 10만 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한 50만 원 한다고. 이렇게 된다고 치면 사람들한테 이걸 주는 사람이 좋아요, 이걸 주는 사람이 좋아요. 이걸 주는 사람이 좋지. 이걸 파는 사람은 싫지. 이해가 되나? 이걸 파는 사람은 네. 비싼 걸 팔잖아. 네. 그래서 이걸 없애버렸어. 지금 우리가 그냥 핸드폰 사기가 진짜 힘들죠? 네. 다 뭐가 됐으니까, 이게 됐으니까. 네. 사람들은 그런다고. 나 이거 쓰고 싶은데 10만 원만 주면?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을 사야 된다고. 이러면 뭐해? 욕한단 말이야. 왜 욕을 해? 왜 이렇게 비싼 것만 팔고 왜 싼 거는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빰빠라밤 정부가 나서서 뭐라 그래? 야, 너네 10만 원에 팔아. 가격을 누가 정해줬어? 정부가. 정부가 정해줬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적자. 큰일 났네. 팔 때마다 적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누가 좋아? 정부. 정부가 좋지. 이해가 되나? 네. 스마트폰 50만 원에 파는 놈은 누구야? 나쁜 놈이지. 근데 스마트폰을 10만 원에 주는 정부는 너무 좋은 정부지. 네. 그래서 정부가 뭐라 그래? 줘. 10만 원에 줘. 이렇게 딱 했어. 이걸 법으로 정해놨다고? 그러면 얘는 이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안 하고 싶지. 엑시트. 그래서 이거 안 해. 나 안 해. 그랬어. 나 안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 국민은 얘는 와우 땡큐. 땡큐 그 다음에 얘는 적폐 이런 거야. 우리의 통화권을 볼모로 누구한테 안 해 그러면 되냐?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안을 갖고 있어야 돼. 여기서 안 되니까 내가 중국 폰이라도 갖고 오겠다. 이렇게 대안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 플랜 A만. 스마트폰 파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국민한테 내가 10만 원에 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 하냐? 야 10만 원에 줄 수 있는 거는 50만 원 바꾸자. 우리한테 뭐 한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너네는 핸드폰을 팔면 50만 원을 받는 애들인데 10만 원에 팔 수 있는 걸 50만 원에 팔았는데 나쁜 놈이고 적폐가 되는 거지. 그동안 싸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력이 딸리니까 자꾸 뭐만 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도 비싼 거지. 원가는 몰라. 원가는 모르겠고 이걸 개발했는지 뭐 연구비가 R&D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뭐만 하면 돼? 나한테 당장 10만 원짜리 아이폰을 갖다 놓으라. 10만 원짜리 갤럭시 S를 갖다 놓으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정부는 뭐래? 하래. 근데 얘가 못한대. 그럼 뭐야? 나는 잘했지만 얘가 못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국민들이 이건 또 이런다고. 아이고, 이걸 하니까 이거지. 이걸 모르잖아, 지금. 50만 원인 걸 아니까 얘한테 뭐라 그러는 거지? 모르니까 뭐라고 못 하는 거라. 누구한테만 얘기해, 얘한테. 여태까지 얼마에 썼으니까. 10만 원. 10만 원에 썼어. 이거의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정책에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된다고. 대안이 있어요. A가 있으면 B가 있다고. A는 뭐야? 원하는 대로. 기획대로. 난 대로. 원하는 대로 됐어. 그러면 뭐 해야 돼? 그럼 가면 돼. 근데 플랜 B는 뭐야? 안 돼.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럼 뭐 해야 돼? 대안.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시골에 있는 애들을 그것도 뭐 하는 애들? 공보위, 군의관 얘는 뭔데? 그것도 지금 뭐 얼마가 그만뒀는데 100명이 그만뒀는데 데리고 오는 건 뭐야? 100명 단위도 안 돼. 이게 플랜 B라고 갖고 왔냐 이거지. 수학을 몰랐어. 경우의 수를 모르니까. 그래놓고는 와가지고 맨날 내 채널에 와서 수학을 아냐 모르냐 이러는데 돌아가시겠다. 경우의 수를 모르니까. 제발 수학 교육 좀 시킵시다. 수학 어렵다 그러고 맨날 다 빼버리고 미적분 없애고. 미적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안 해? 생각을 안 해. 오늘 뭘 알아봤어요? 종합병원 누구 때문에 망한 거야? 때문에 청부 때문에 망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전공의들이 뭘 안 하는지 알아? 자기네 가치를 알아버렸어. 자기네가 그만뒀더니 어떻게 돼? 내가 그만뒀더니 병원이 적자가 얼마가 났어. 전공의 10,000명이 일시에 그만뒀더니 손해를 보기 시작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걸 알아버리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수학을 못해서 그래. 기획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기획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망하는 거라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을까? 난 모르겠어. 제 걱정이 그거야. 사람이 각성을 하면은 그 각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면 먹는 물이 되냐 이거야. 물을 엎질렀어. 아무리 깨끗이 담아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냐 이거지. 뭔가 정화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 결국 뭘로 발생을 해?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뭐의 문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물을 엎질러 놓으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뭘 알아봤습니까? 네, 종합병원은 왜 망하는가를 알아봤는데 결국에 누구 때문에 망해요? 여태까지의 고마움을 모른다고. 막 썼잖아. 사람들을. 당연한 줄 알았지. 그게 당연하지. 막 쓴 결과가 뭐야? 망하는 거라고. 이제 당해보라고. 자, 요번 달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누가 더 손해지는 자명하다고. 그러니까 면허 없으면은 좀 힘들겠지 사는 게. 근데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이 시스템은 회복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야. 분명히 한 달, 2달 후에 이 결정에 대한 후회가 밀려올 거라고. 뭘로? 전 국민이 다 당해야 돼. 나는 여야를 떠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다 미쳐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편드는 사람 누가 있어? 야당은 어떻게 해? 그래서 정책 낸 사람을 요번에 국회의원 뽑겠다고 데려갔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정치권이 지금 의사의 편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요. 보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올지는 여러분이 선택한 그대로 온다고.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아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 끝이라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버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정상화가 되기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